네, 이번에 도착한 역은 이제 반도체 역입니다.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또 네. 예, 두 분이 오십니다. 네, 알파경제 안녕하세요. 김경호 이사님 오셨고요. 윤아 씨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이창환 부장님이랑 앞서 우리가 2차 전지 얘기했는데 2차 전지 네. 한참 얘기할 때는 또 차 전지라고 그러죠. 2차 전지 계속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도 요즘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한다고 반도체래요. 아, 반도체. 반도체요? 그만큼 별로 반응이 아재 개그라는 것처럼 윤아 씨가 조금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요. 아니요, 근데 너무 와닿아요. 반도체. 저도 매번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우리 이사- 반도체. 네, 어때요? 이사님이랑 얘기하자고요. 마이크론 실적 가지고 계속 우리가 주목했었거든요. 그죠? 네네. 어떻게 나올까? 실적이랑 가이드였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좋게 나온 건가요? 마이크론 실적 좀 해석해 주세요. 뭐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그 마이크론 기준의 3분기 실적은 좋았고요. 예상보다 좋았고 그다음에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일단 매출의 중간값을 보면 시장에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익 전망치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자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결국 반도체가 내년에 다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 3%가량 상승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이것이 국내 시장에는 그대로 녹아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암시하는 것,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뭔가 포커스를 준 것은 반도체가 최소한 저점은 확실히 찍었다. 그런데 중국은 잘 모르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이 성장점과 과제를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반도체에 대해서 네. 어쨌든 간에 뭐 관심이 계속 많은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 실적이 그러면 이사님 남은 거잖아요. 마이크론은 그래도 선방했다고 보이는 건데 다음 주 7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거로 보는데 편차가 증권사들의 편차가 굉장히 크던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뭐 절대 금액으로 큰 건 아닌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배율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최악으로 보는 데가 한 1,000억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한 9,000억, 그 다음에 컨센서스는 한 2,000억 이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일단 뭐 컨센서스 중간값,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 이게 다 편차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제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9,000억이 나온다고 해서 아주 뭐 서프라이즈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2,0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어려운 시장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그래도 플러스 요인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확실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뭐 이미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는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터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확률로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애는 중국 요인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다. 그래서 그 상승 속도나 실적 회복 속도는 결국 중국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좀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얼마였던 게 올해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앞으로 하반기에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삼성전자 적용하고 있는 가격, 그다음에 반도체 주가의 가격의 핵심 포인트는 당장에 다가오는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좀 더 베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거시지표를 반도체와 같이 볼 때 뭐 피어그룹 주가도 보지만 네. 경기선행지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나 경기선행지수로 봤을 때 유동성은 뭐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경기선행지수는 일정 부분 턴어라운드한 게 분명히 있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이 향후 세트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메모리단에서는 회복 속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위쪽으로의 추가적인 요인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은 제 생각에는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 삼성전자 좀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윤아 씨? 되게 놀랍게도 사실 접니다.
사실 제가 바로 그 보유자라서 조금 네. 사심을 담아서 아, 예. 여쭤본 영향이 있죠. 몇 층에 계시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방송이라 안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삼성전자 투자 그 네. 금액을 보시고 네. 아 너가 워런 버핏이다 네. 이렇게 말하셨어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샀습니다. 오, 그렇군요. 고수가 여기 계셨구나. 네. 삼성전자 얘기 나온 길에 이사님 조금 더 여쭤보면요.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TSMC 따라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최근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3나노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혹은 이제 시장 점유율도 생각하는 것만큼 TSMC를 따라가지 못한 것 같은데 2나노 쪽을 먼저 들어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뭐 2나노 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선단공정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서 지금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점유율을 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4나노 가는 과정도 그랬고,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3나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3나노 이하, 5나노 이하부터는 하나하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술 개발하고 수율 맞추는 것이 몇 배나 어렵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나노 개발에서 양산화 과정까지 못 가고 개발 자체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 3나노도 마찬가지였죠. 사상 최초로 했지만 수율을 잡지 못하면서 결국은 경쟁에서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2나노로 먼저 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수율을 맞추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꾸 TSMC와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점유율을 빨리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TSMC는 48나노부터 4나노, 3나노까지 엄청나게 폭넓게 하고 있는데 스펙트럼이 많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TSMC는 말 그대로 좀 이게 급이 떨어지는 것부터 네. 최첨단까지 다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유율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쫓아갈 수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이제 맞춘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최근에 왜 이렇게 약했느냐? 선단 공정에서 수율을 못 냈으니까 계속 이렇게 밀린 거죠. 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또 나왔어. 죄송해요. 끼어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좀 중요한 말이 들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선단 공정이라는 게 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우리가 선단 공정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최첨단 공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모리 단은 여전히 10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7나노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의 두뇌, 그다음에 휴대폰의 두뇌라고 하는 이쪽은 지금 3나노 공정, 뭐 4나노 공정, 2나노 공정 이런 쪽이 최첨단 공정으로서 지금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H100, A100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은 다 뭐 4나노, 5나노 정도의 공정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것보다 앞단의 공정 아니면 최첨단 공정 우리가 선단 공정이라고 부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단 공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누가 빠르게 수율을 뽑아내느냐가 관건이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개발은 조금 빨리 했지만 네. 수율은 TSMC만큼 못 맞췄으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가 삼성전자에게 물건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업체들과의 계약이 오늘 이루어져서 내일 생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의 테스트 구간을 거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국 비메모리 단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을 내려면 지금부터 수율을 맞춰서 적어도 뭐 4나노, 5나노 쪽에서는 빠르게 물량을 늘려나가야 점유율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4나노까지는 어느 정도 수율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3나노는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뭐 개발은 먼저 했지만 3나노 공정의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과정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삼성전자가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죠. 엑시노스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엑시노스도 삼성 제품이나 일부 중국 제품들에 납품을 했었는데 네. 이게 4나노, 3나노에서 수율을 맞추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냅드래곤이나 최첨단 제품에서 아예 삼성 브랜드는 사라졌다. 그래서 일부 아주 작은 업체들의 4나노 제품 정도만 수주하고 소위 이제 그 범위가 큰 그런 제품들에서는 삼성의 자체 브랜드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예. 이것들을 늘려나가야 다시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비메모리가 다시 성장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삼성의 고민도 말씀 들어보니까 많을 것 같고요. 선당 공정 좋았어요. 그냥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뭘지 모르는데요. MG가 좀 불리하네. 이게 한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선자 끝단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정의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런 최첨단 공정을 선당 공정이라고 그럴 거라고 그죠? 좋은 질문 좋았습니다. MG의 비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여쭤봐야 될 게 엔비디아 얘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수출 통제 좀 반기를 들면서 빠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이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 통제를 좀 반대한 이유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 시장을 빼고 나서 과연 그 시장을 채울 만한 대체 시장이 있냐? 인도? 멀었죠. 그러니까 인도가 앞으로 커질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인도는 중국과 다른 시장이고 지금 경제 규모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중국 시장을 저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배제하고 나면 과연 뭐 판매 20% 이상을 날려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걸 가만히 참고 있을까? 전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저렇게 나서서 중국과의 텐션을 올리고 있지만 뭐 물론 최근에 국무장관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텐션이 아주 낮아지진 않고 약간의 그냥 화해 무드만 가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그 어떤 기업이라도 매출의 20%를 날리려면 정말로 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 뭐 다 말을 안 듣고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가고 애플 CEO는 자주 가고 엔비디아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정치권은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마 뭐 기업 CEO들이 앞으로도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이 정치와 기업이 별개인 게 중국 시장이 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결국 뭐 기업가가 돈이 되는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물건 팔지 말라는데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네. 좀 이 중국에 반대를 한 게 주가 네. 하락의 원인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복합적입니다. 네. 물론 그 요인도 작용했을 수 있겠지만 최근 엔비디아 논란이 많잖아요. 뭐 독점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 거 다 알죠. 그런데 연초부터 워낙 이제 빅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이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 몇백 %가 오른 건데 반기에 이 정도 올랐으면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백 % 오른 건데 이게 과연 이제 적절한 가치인가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중국 관련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네. 사실 처음에 엔비디아 잘 얘기 없을 때 샀으면 그죠 많이 올랐는데 네. 마벨 얘기하던데요. 마벨 테크놀로지 엔비디아의 후속으로 좀 덜 듣던 얘기라 마벨을 사볼까 어떻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싸 보이는 종목은 뭐 인텔 정도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근데 네. 인텔은 뭐 여러 가지 뭐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 뭐 주가가 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마벨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반도체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앞으로도 기회가 다가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마벨 테크놀로지의 급등도 중요하지만 마벨이 튀어나와서 엔비디아를 얼마나 끌어내릴지도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엔비디아의 독점 시장이 아니라 AMD, 뭐 마벨 어느 정도의 설계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다 같이 가는 거라면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폭보다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물량을 TSMC에 다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마벨이나 AMD 같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설계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비메모리를 누군가 결국 담당해야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에게 네, 호재네요. 5나노 예. 이하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TSMC를 빼면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와. 그럼 삼성전자에게도 어쨌든 물량이 예. 돌아올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마벨 테크놀로지 뭐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종목과 더불어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선도 종목이 얼마나 떨어질지 여부도 판단해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들 그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을 시켰잖아요.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 근데 그동안 열심히 국산화했는데 그죠? 이거는 그 소재 업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거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좋은 얘기인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몇 가지 착각이 있는 게 화이트 리스트가 나오면 누가 불리할까? 일본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소재 업체들의 매출의 70%가 우리나라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을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망하는 것보다 일본 기업들이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생산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물건을 더 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크게 뭐 타격을 받은 것처럼 언론이 떠들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일본 업체들에게 화이트리스트가 다시 열려서 일본 업체들이 들어오면 뺏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적용할 수 있느냐?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요. 테스트 기간 이후에 양산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일본에게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업체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일본에 올인해왔던 건데 네. 정치적인 문제로 뭔가 뭐 덜컥 공급망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키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키운 업체를 죽이고 다시 일본으로 가는 그런 멍청한 행위를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리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열어준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능력이 없는 회사는 이와 상관없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몇 가지 업체들을 뭐 말씀드리자면 소재 쪽에서 계속 개발에 힘을 가하고 있는 SNS텍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또 일부 감광액과 관련돼 있는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입한 업체를 또 빼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와 관련된 피해는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화이트리스트 그때 이슈가 2019년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럼 그때 소부장 기업들 국산화를 막 한다고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좀 어떻게 소부장 기업들 기술력이 그만큼 좀 더 올라왔을까요? 그때보다? 근데 전체 국산화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서 들어온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이 생각보다 네네.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전히 우리 국산화율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높여가야 되겠지만 반드시 국산화가 100%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100% 국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산 업체들에게만 받는 게 옳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업체들에게 받아야 받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도 그렇죠. 있고 경쟁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에서 물량을 당겨올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본 관련 이슈는 언론이 떠들었을 뿐 실제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서 삼성전자로 이렇게 밀고 들어간 기업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이 주목하고 모두가 이야기한 반도체,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근데 그때 엔비디아와 반도체 얘기하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뭐 두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보다는 조금 주가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HBM3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100% 장악하고 있는 HBM3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도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하나 말씀드렸던 종목이 PSK였는데 후공정이 더 좋죠. 그런데 후공정은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 뭐 프로텍 같은 종목의 최근의 주가 반등을 보면 이건 2차 전지 뭐 상승했을 때 모습과 거의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는데 네. 저는 뭐 이런 종목군들을 추격하는 것은 그렇게 뭐 즐기지 않기 때문에 앞단의 선난 공정에서 미세화 공정에 주력하고 있는 PSK 같은 종목군들은 저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두 종목을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SK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PSK는 사업회사일 텐데 PSK 홀딩스가 같이 하는데 홀딩스가 더 강화돼요? 네, 왜 홀딩스가 그래요? 예. 최근 들어서 더 강한 것은 네. 아무래도 사업회사보다는 좀 더 가볍기 때문이 아닌가 네. 보여집니다. PSK가 하고 있는 건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소위 이제 세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굉장히 애매한 게 사업이 아주 커서 대형사가 들어오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기술력이 낮아서 중소업체들이 진출하기도 애매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정 장비 쪽에서 PSK가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장비는 글로벌 넘버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세정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 저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장비들이 점점 더 중요할 수밖에 애칭 장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애칭 장비를 생산해내고 있는 PSK는 2나노 1나노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의 가격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대만 등 일부 국가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임을 봤을 때 네. 저는 뭐 PSK 홀딩스도 좋지만 네.
제품을 만들고 있는 PSK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다양한 얘기를 김정효 이사님과 해서 예, 갈 때가 됐는데 마음이 뿌듯하네요. 여러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또 지하철에 조금 늦게 탔는데 네.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가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먼저 잘 퇴근해 해주십시오. 보시고요.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로운 경제 채널 EBC